펜스타 엔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인 거죠. 90원을 돌파하네요. 자, 1190원 기다려봅시다. 1090원이죠. 1090원. 자, 1090원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 녀석이 어차피 올라줄 녀석이라면 아침에 이 갭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재돌파를 할 겁니다. 물량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190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090원은 엄청난 저항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돌파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는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뇌동매매가 아니게 되는 거죠. 철저한 계획 아래서 해야 하겠습니다. 1090원에 대한 돌파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90원을 잡아먹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잡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분위기가 실현이 그렇지. 자, 1090원입니다. 자, 좀 있으면 2% 매도가예요. 1115원. 자, 1115원 다시 한 번 더.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파동 내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얘는 어렵지는 않았죠. 뭐 재료가 특별하게 너무 의심할 만한 재료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3% 감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실제와 상관없이 어떤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다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은 수급을 땡겨올 수 있는 겁니다. 뭐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와 분위기가 다른 어떤 거래량 이미 전일비는 돌파한 상태 그리고 이 친구는 종목이 워낙 물량이 많이 풀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위에까지 본전을 주는 이런 행위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대북주 관련해서 큰 테마로, 큰 이슈로 모든 유통 물량을 홀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아래로 빼놓으면은 이러한 잠깐의 파동은 잠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동전주들의 가까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잠깐의 파동을 노리는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볼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반등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최소한 이 박스권만 유지해 준다 하더라도 단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변동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매매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소한 기대하는 장은 이 영역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대응하고 나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항으로 한 그 하단에서의 이 소폭의 박스권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일으켜 세우려면은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환율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 시장에 좋게 작용하고 있질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더 이목을 집중하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을 띄웠을 때 하는 매매를 간혹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열심히 매매 일지를 쓰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찾아 헤매는데 혈안이 돼 있는 분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던가, 그리고 내가 한번 해봤을 법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일부 대화를 통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절대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소통이 좋겠죠. 닉네임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갭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은 어제와 오늘이 분위기가 다른가. 제가 생각하는 단타 매매의 기초는 그 첫 단추는 항상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첫 단추는 거래량입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제와 혹은 최근 며칠보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상승을 하든, 보통 저희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것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줄 때입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파동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장이 시작할 때 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전날과 혹은 이전과 분위기가 다를까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자만이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웬만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갭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얘는 분명히 달라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 대비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타 엔터의 오늘 예상 체결은 마지막에 체크했을 때가 10만 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거래량은 60만 주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빠르게 체결될 물량이 전날에 대비해서 약 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은 얼마나 많은 물량이 체결되겠습니까? 전일비 거래량을 돌파한다라는 거, 이거를 어느 정도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전일비 거래량이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체크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왔던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미 우후죽순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그것 이상의 압도적인 거래량을 원할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10분의 1, 9분의 1, 8분의 1.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내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대비를 보여주느냐. 그러려면 예상 체결량이 예상 체결 절대값이 무조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많아야 되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반대로 그만큼 줄어주었느냐, 그거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분을 저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입니다.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대금이 상당량이 터진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1,500만 주, 거의 1,400만 주, 이 정도로 터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대해야 하는 거래량은 예상 체결량에서 원래 터졌던 것보다 더 많이 터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대비되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갭이 뜬다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분위기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상태였다. 그래서 더 타이트한 기준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당시의 타점이 이것으로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전일비에서 50%가 거래량이 채워졌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죠. 오후 다 가서 채운 게 아니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전장에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더 터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까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날 1분봉상 최대 거래량이 38만 주 정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15만 주가 터졌네요. 시작하자마자. 그랬기 때문에 와, 갭도 뜨고 얘는 오늘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이것이 느껴져 가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터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터진 전일비 약 50% 수준의 그 거래량이라는 것이 시가 아래에서 전부 다 터졌습니다. 물론 전일 종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은 시가 돌파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대해야 하는 거래량은 어느 정도여야, 또 추가적으로 팁을 더 드리자면 체결 속도는 어느 정도 돼야 완전 돌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거래량이 말해주는 것은 전날과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 그런데 이거 시가 위로는 너무 비싸라고 얘기해 주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요.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사가네요. 원래는 이런 걸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위에서 얼마만큼 터져야 와, 이제 시가도 싸구나 라는 생각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를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숫자로 정해서 몇 퍼센트요? 이게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양만 보려고 해서 그래요. 수량만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수량이 아니라 속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전일비해서 빠르게 터진 이 물량이 시가 위로는 비싸다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가 돌파를 난 노리겠어. 왜냐면은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신일 산업이 뭔가 터뜨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가 돌파를 당연히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부정할 만큼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체득하기 전까지는 이 가격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체득이에요. 몸에 새기는 겁니다. 자꾸 보고 느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위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 주었네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오늘 이 종목은 전날과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비 효과가 확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더 큰 거래량을 필요로 합니다. 분위기가 이전에 계속 특이해져 왔는데 더 특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가? 그 기대값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차오르는 속도를 보면은 분명히 얘는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어떠한 성격을 보여주는가? 이것까지 확인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펜스타인터 같은 경우에는 전일비 거래량을 정말 빠르게 뛰어넘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대비가 될 수 있는, 지금까지 계속 줄어져 왔던 일봉상의 거래량이 있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거래량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을 자극할 만한
재료가 있었는가. 그래야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거래량으로 보면은 분명히 신의 산업에는 미칠 수가 없죠. 근데 상대값만 보자면 얘는 전일 대비해서 8배 수준의 거래 대금을 만들어내었고 신일 산업은 전일 대비해서 약 9% 정도만 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만큼만 더 올랐습니다.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많이 서툰 편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겁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